네, 안녕하십니까. 들풀 방송을 사랑하시는 전국에 계신 청소년 우리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애쓰시는 우리 지도자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들풀 방송에서 이렇게 또 방송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우리 청소년계가 여러모로 어려움에 있고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 현장은 뭔가 우리 청소년계의 그 활성화를 위해서 다 노력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조들이 어떻게 변화갈지, 또 7차 청소년 기본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현장이 또 가만히 기다릴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 특별한 손님을 좀 모셔보고 청소년 분야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을 잠시 생각해 보고 갈까 합니다. 그래도 제가 뭐 있었어가 아니라 청소년 분야에서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우리 조성만 과장님을 모시고 3년 전부터 시작했던 것으로 제가 진흥원에 있을 때 그 기억이 나는데요. 디지털 성숙도, 과연 우리가 디지털 사회를 이제 이미 진입이 되었고, 또 우리 사회 여러 분야가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 분야는 디지털 성숙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 디지털 성숙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만 과장님 나오실 텐데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어색해. 안녕하세요. 어색해라. 자, 인사 한번 하시죠. 이쪽 보고 할까요? 네, 저쪽 카메라 보시고.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조성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뭐 우리 조성만 과장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머리도 아주 그냥 깔끔하게 싹 또 잘 자르고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네. 자, 오늘 디지털 성숙도에 대해서 네. 제가 처음 디지털 성숙도 접했을 때만 해도 이게 과연 우리 청소년계에서 얼마나 이게 잘 쓰여질까? 저도 참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어떤 척도를 가지고 우리 상태를 진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디지털 성숙도 우리 간단하게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네. 네. 좋아요. 그 디지털 성숙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은 왜 디지털 성숙도를 하게 됐는지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디지털 성숙도라는 용어가 또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2023년부터는 저희가 디지털 전환의 역량을 진단한다라는 표현으로 좀 바꿔서 사용하고 있어요. 디지털 전환의 역량을 진단한다. 예. 더 확실하게 개념적으로. 예, 그래야지 좀 낯설지 않으실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요새 너무 낯설은 단어들이 계속 범람하고 있는 중이라서 혹시 제가 준비한 자료 화면이 있는데요. 살짝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자료 화면 잠깐 보고요. 볼 때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는 걸 제가 이제 2020년부터 이 해당 업무를 주제로 맡아왔었었는데, 그 삼성 SDS가 정의한 디지털 전환을 보더라도 고객 이해, 뭐 전략과 리더십, 기술 인프라, 사업 운영, 사람과 조직과의 문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지털 전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지금 디지털 기술이나 장비가 먼저 떠오르는데 좀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 네, 실제로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를 저희가 그 작년 2022년도에 검토해 보니까 조직의 변화를 유도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한 적도 있었고요. 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좌측인가요? 디지털 전환의 정의를 보시면 막 과거부터 수많은 이제 학자들 또는 기업들에서 디지털 전환을 정의해 왔었고,
또 그 한 이게 1, 2년 새에 있던 얘기가 아니죠.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그나마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디지털 전환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표가 그 우측에 있는 전산화, 디지털화, 디지털 전환의 그 표인데 그 디지털 전환의 표를 보면 거기서 내용이 이제 제가 별도로 텍스트로 써놨는데 디지털 기술 중심의 비즈니스 혁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제 세상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 요새 디지털 기술도 너무 빨리 변해서 사실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어떤 방향성을 갖고 혁신해야 하는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결국 비즈니스 혁신이라면 이런 생각에 좀 도달하게 됐었고요. 다음 쪽 봐주시면 그래서 실제로 이 디지털 전환에 주목하고 있는 저희 청소년 활동 현장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정부나 학계, 산업 현장에서는 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려면 적절한 방향, 그리고 수준의 달성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각종 조사나 진단 도구를 개발해서 적용을 시도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쪽 봐주시면 실제로 삼성 SDS에서도 이런 식으로 디지털 성숙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다음 쪽 봐주시면 뭐 이미 사실은 뭐 청소년 우리는 활동의 디지털 성숙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 기업에서나 정부에서나 또 OECD 같은 그런 중앙 정부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음 쪽 한번 봐주시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2021년도 말씀하신 대로 3년 전 정도에 그럼 우리 청소년 활동이 디지털 성숙도라는 걸 진단하려면 어떻게 진단하면 좋을까라는 측면으로 4가지 영역, 디지털 경영, 전문성, 그리고 뭐 데이터 기반의 경영, 그리고 청소년들이 얼마나 디지털로 접근할 수 있는지 접근성, 이런 항목들을 진단지를 처음에 만들었었고요. 다음 쪽 한 번만 봐주시면 2021년과 2022년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왔고. 그러니까 정말 맨 땅부터 네, 조사해서 네, 어디에 보고 참고해서 뭐 소위 말하는 카피한 게 아니라 아. 하나씩 한 땀 한 땀. 그렇긴 한데요. 사실 2021년도에 처음에 이미 만들 당시에 제가 좀 주목했었던 부분은 사실 그때 당시 디지털 전환은 저희 관장님도 아시겠지만 보통 제조업이나 뭐 금융업이나 이런 곳들에서 영리 사업 쪽에서 많이 접근되던 방식이었고 뭐 기술을 바꾼다든지 예, 하드웨어를 맞습니다. 교체한다든지 다 이런 쪽으로 많이 제조 과정 중에 어느 기술을 삽입해가지고 디지털적인 혁신을 낼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저는 저희 청소년 활동은 이제 비영리적인 측면도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맨 땅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까지도 지표를 만들었었고 다음 쪽 봐주시면 2023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들어서야 그나마 좀 이제 우리가 전국의 청소년 시설이 함께 쓸만한 지표가 좀 만들어졌는데요. 총 4가지 영역에 28개 문항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쭉 한번 넘어봐 주시겠어요? 이렇게 경영 환경 및 인프라. 제가 다음 쪽에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거라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표 인적 자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해나갈 것인지, 그 다음 쪽은 이제 서비스 부분에서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해나갈 것인지, 그 다음 쪽은 데이터 관리적인 측면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하나의 영역으로서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 쪽을 보면 제가 이제 실제 링크를 준비했는데요. 이 링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디지털 성숙도 진단해 볼 수 있는데요. 쭉 하단으로 내려봐 주시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다음 이제 화면 크기 좀만 키워 주시겠어요?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기관은 1번 봐주시면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과연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잠깐만. 제가 이제 네. 이 구성 부분 사실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러셨구나. 바로 넘어왔네요. 그 앞에 그럼 한 가지만 정리하고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디지털 전환이라고 저는 이게 청소년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걸 쓰고 디지털 전환 안에서 청소년 사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사실 처음이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본 것은
우리가 영리에서 하던 그 어떤 그 기술적인 측면, 제품적인 측면이 아니라 청소년 사업에서 어떻게 디지털을 활용할 것인가, 네. 또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청소년 현장의 성숙도가 얼마 되느냐를 이제 찾다가 보니 이렇게까지 나오게 됐다. 성숙도란 이 개념이 이름이? 있었던 것을 발견을 했고, 아, 이거를 그러면 청소년 활동에 접목을 해봐야겠다. 그걸 청소년 시설에 우선 접목을 해봐야겠다라고 좀 접근을 해본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기계, 네. 하드웨어, 아니면 최신의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아까 조직, 네. 또 인적 자원. 인적 자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프라를 어떻게 네, 구성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청소년 시설에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시작하냐라는 우리 시절은 너무 오래됐는데 예, 어떻게 그 하냐. 문제부터 들어가는데 그건 이제 시설이나 장비 도입 측면에 어떤 디지털 전환을 고려하다 보니까 디지털화하는. 예, 사실은 화죠. 그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렇다면 저희가 예산이 생길 때까지 계속 못하는 멈춰 있어야 되는 건가? 그렇죠. 세상은 변하는데 그래서 저는 전략부터 말씀하신 대로 조직 문화, 인적 자원, 그 서비스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디지털 성숙도라는 개념이 있었던 그렇죠. 거고 다른 산업에서도 이미 이런 저희랑 똑같은 고민을 해왔었고 성숙도라는 걸로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를 측정해 가면서 네. 디지털 전환을 쫓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이라는 일반적인 의미와 여기 청소년 사업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볼 것인가, 우리가 오래됐는가, 최신 기계를 사용하는가 이전에 아까 인적적인 구성, 또 그 활동하고자 하는 목표, 또 이런 그 외의 것들이 먼저 준비가 되고 체크가 돼야 그 다음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우리 청소년 기관이 우리가 오래됐고 예산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기 전에 네. 사전에 네.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한번 진단은 해볼 수 있도록 하는 오케이. 거였죠. 네. 자, 이게 그렇게 해서 디지털 성숙도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것을 2023년부터 디지털 전환의 역량 진단, 역량 진단으로 이렇게 예. 표현을 역량 진단으로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과연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까 좀 하려고 했던 거니까 네, 좀 맞습니다. 이어서 한번 좀 그런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하나하나의 지표를 다 제가 오늘 나누기는 할 수는 어렵고 없고.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링크에 접속해 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1번 문항 같은 방식으로 28개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오케이. 돼요. 그러니까 기관이 계획을 수립할 때 디지털 전환 내용을 포함하느냐를 저게 1번이라는 거는 결국 기관장부터 우리 부장님, 팀장님 같은 중간 관리자부터 직원분들까지 계획할 때부터 디지털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가인 거고 이어서 이제 그 성과를 지표로서 관리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2번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기관은 이런 디지털 관련 장비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운영 계획을 갖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만큼 성숙되어 있는가, 네, 맞습니다. 준비되어 있는가, 맞습니다. 이렇게 그런 걸로 보면 되겠죠. 맞습니다. 네. 쭉 이제 그래서 쭉 하나하나 우리 선생님께서 체크해 주시면서 넘어가 주실 그 수 중에 혹시 있을까요? 문항 중에 뭐 이렇게 한 가지 예를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거는 다음 순서에서 오케이. 예, 오케이. 한번 이렇게 해서 28가지의 문항으로 이제 구성돼 있다. 이렇게 네. 그걸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인적 자원 영역에 와서는 우리 기관 직원들이 디지털 전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가치와 혁신. 네.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 임직원들의 역량을 관리해 주는지.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한 게 저 교육 훈련. 네, 맞습니다. 이걸 그냥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교육을 받아야 저는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기관장님께서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직원분들께서 우리 기존에 뭘 하던 갖고 방식이 있는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다시 화면에서 계속이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뒤로 가보면 이제 서비스 부분에 오면 저희가 좀 익숙한 거예요. 디지털을 도구를 활용해서 청소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각종 디지털 장비들을 청소년들에게 경험하기 위해서 제공해 주는지 오케이. 이런 것들을 묻는 지표들이죠. 네.
그래서 전체 28개 지표를 함께 이렇게 해보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기관이 좀 디지털 전환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좀 체크해 볼 수 있도록 저희 진흥원에서는 구성은 해봤는데요. 부족하죠. 좀 넘어가 주시면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쭉 그냥 체크해 주세요. 마지막 화면이 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하실 때는 저렇게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잘 읽어보고. 네네네. 맞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네, 제가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동의하고. 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시면 저기 체크가 다 안 되니까 안 넘어가는 또 그런 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 기학께서 재직하고 계신 우리 시설의 역량이 3단계입니다. 인 거죠. 단계별로. 네. 근데 2023년에 지금 전국에 121개소가 참여해 주셨는데요. 평균 2단계 정도였습니다. 2단계. 이게 0에서 4단계까지의 단계로 구성돼 있고 그래서 이 진단을 하고 나면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는 몇 단계고 2023년에 좀 오타네요. 해당 영역에서는 몇 단계여가지고 우리 시설이 어느 정도 지금 위치에 다다르고 있구나.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진단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도록 기획을 해본 거고요. 네. 좀 밑으로 내려봐 주시면 내려가볼까요? 한 번만 좀 더 내려가 봐 주실게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지금 3단계가 나왔거든요. 네. 제가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릴 단계 1, 텐데 2, 3, 이렇게 2, 3. 단계가 내가 위치한 우리 기관이 위치한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이렇게 좀 알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가이드가 돼 있고요. 그 오케이. 밑으로 내려봐 주시면 그럼 이제 우리 기관이 좀 이런 성숙도를 높여보자라고 한다면 좀 밑으로 내려봐 주시면 좀 내려가 보세요. 이제 뭐 인공지능 챗봇 에게 컨설팅을 받아본다든지 뭐 각종 정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연수 과정 이런 것들로 성숙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를 또 그렇게 좀 해주는군요.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얘는 잠깐 설명하고 네. 다음 파트 또 궁금하셨던 게 있으실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네. 그 부분 다. 혹시 요거 현황 있네요. 화면도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쭉 이건 이제 연구 보고서를 보게 되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어떻게 좀 변해왔는지를 볼 수 있었던 오케이. 거고요. 그 전 페이지 한번 볼게요. 네, 여기 이제 요거. 말씀. 네. 이렇게 현황 측면에선 제가 또 준비한 게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또 제가 오늘 가재울 우리 센터에 와서 가재울 센터에서도 이 진단지에 참여해 맞아요. 주셨기 때문에 네. 그 성숙도를 갖고 왔어요. 저도 아직 못 봤네. 네. 성숙도 총합을 보면 사실 2.6단계 정도라서 일반적인 지금 우리 전국 청소년 시설의 2.01단계에서 좀 높은 편이죠. 실제로 서비스나 인적 자원이나 워낙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나 높구나 했는데 가장 낮은 단계가 뭔가 봤더니 전략 수립이었어요. 그래서 2단계 정도라고 표시해 주셨는데 그게 혹시 왜 그랬을지 좀 여쭤봐도 될지 이거 혹시 관장님이 하셨는지 아니면 팀장님이 하셨는지 잘 이거 정확히 이제 우리 팀장이 모르겠는데. 했는데 뭐 팀장 개인 의견은 아니었을 거고 그쵸,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우리가 개관하면서 뭐 요구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시설에 맞는 또 지역의 그 특성 인구적인 특성이나 이런 거 맞게 하려다 보니까 대상 선정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대상에 따라서 또 프로그램도 달라지니까 아마 그래서 아마 저런 조사가 나오지 않았나 네, 생각이 네. 되네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혹시 지금 디지털 전환 관련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노력들에 대한 성과를 기관 차원에서 지표로서 딱 없죠 아직. 설정하시는지 아마 그런 측면들이 기관 차원에서 고민하고 2단계로 한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사실은 좀 했었어요. 그리고 1번 지표만 저희가 오늘 좀 얘기 나누는 게 2022년이나 2023년이나 저희가 계속 디지털 전환이 화두긴 한데 아직도 저희가 기관의 계획에는 저런 전략적으로 담고 있지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좀 낮은 성숙도가 나와서 그렇게 좀 성숙도 조사가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다음 쪽 한번 봐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클릭해 봐 주시면 가이드 클릭해 보세요. 네. 이제 이건 뭐냐면 28개 지표별로 화면을 좀만 더 확대해 주시면요. 키워주시고, 예, 내려주시면 쭉 지금 볼까요? 작년에 이제 디지털 성숙도가
갖고 있는 저는 의미를 또 이런 걸로 봐요, 과장님. 그 28개 지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지표별로 혹시 이 기관에서 잘하고 있는지 저는 이미 활동 현장이 많은 관심을 갖고 분명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많은 사례들이 이렇게 수집이 됐고 그 사례들이 수집된 거를 지표별로 제가 이렇게 가이드에 지금 담아가지고 배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 지표 1단계만 보더라도 좀 살짝 위로 올려주시겠어요? 다시 보시면 실제 현장에서 지금 보시면 어떤 재단 사무국에서는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관의 계획에 이런 디지털 전환을 반영하고 있는지 이런 사례들을 좀 넣고 있고요. 밑에 봐주시면 그 이 전략 수립 지표의 첫 번째 가이드가 살짝 내려와 주시면요. 저 워딩이거든요. 사례. 우리 시설 고유의 전환 목표와 실행 계획을 수립하냐. 전 저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설이 갖고 있는 강점도 있을 거고 시설이 갖게 되는 규모, 공간의 한계, 기존 장비의 특수성, 또 임직원들의 전문성, 경영진, 기관장이 얼마나 의지가 있는 이게 다 다를 거기 때문에 또 그리고 어떤 지역 같은 경우 어떤 재단 같은 경우 어떤 시 같은 경우는 전폭적인 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또 무관심한 것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우리 시설 고유의 목표를 수립한다 뭐 이런 것들에서 쭉 밑에 내려가 주시면 전략 수립 지표에도 어떻게 이렇게 좀 접근을 할 수 있는지 가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거 보고 부족한 점들은 예, 성숙도를 충분히 올릴 수 올려보시려고 마음이 있다면 올려보실 수 있다. 사실 아직 좀 부족한데요. 좀 이렇게 좀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 활용적인 측면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오케이. 될까요? 아까 전에 그 조사 진단지 쪽으로 살짝 넘어가도 될까요? 진단지. 네, 진단지 그 마지막 아까. 화면 모아. 네. 아니요, 그 설문조사 마지막 화면이 있거든요. 모아폼 저희가. 모아폼. 이 슬라이드 화면 말고요. 예. 그 슬라이드 화면 다시 알트 탭으로 슬라이드 화면으로 돌아가셔서 모아폼으로 갈게요. 네, 살짝 내려주시고 모아폼이 아까 그 크롬 화면에서 슬라이드 잠깐 꺼보셔도 되긴 해요. 아까 있었는데 저쪽 마지막 탭이죠. 마지막 탭 앞에 아까 그 탭에 맞으시네요. 예, 거기 살짝 올려주시면 저 인공지능 챗봇에게 컨설팅 하세요. 살짝 내려주세요. 내려주시겠어요? 네, 내려주시면 GPT. 예. 우리 방송 보신 선생님들께는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화면을 제가 직접 조정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인공지능 챗봇에게 컨설팅 받아보세요.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이제 성숙도 조사를 마친 다음에 이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설은 이렇게 한번 타이핑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우리 시설은 직원이 3명뿐인 직원이 뭐 3명뿐인 작은 문화의 집입니다. 우리 기관 같은 경우는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자고요. 벌써 저런 걸 학습을 했나? 사실은 좀 도박인데요. 한번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테스트 지금 제가 어떤 아직 프로토타입이라서 좀 부족할 수 있지만 한번 보자고요. 그래도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예, 지금 이제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 직원 3명이니까 디지털 역량들 한번 파악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뭐 실시해주고, 그 다음은 좀 뻔한 말이 살짝 등장했다가, 다시 예산이 한정적이라면, 무료나 저렴한 온라인 독을 좀 활용해 보시거나, 중요한 멘트죠. 비슷한 규모의 기관이나 성공적인 것 좀 참고해서 전략을 수립해 보시라.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중요한 것은 천천히 시작하고 직원들의 협력과 참여 유도해라. 챗 GPT 기반으로 제가 만들어진 인공지능 챗봇에 사실은 작년에 했었던 디지털 전환 사례 공모전에 들어온 우리 그 사례들을 다 넣어놨구나. 다 넣고 그걸 갖고 학습을 예, 한 그동안 거구나. 3년간 그리고 제가 모아온 자료들을 학습시킨 거라서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저거는 그럼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돼요? 이거는 어떤 민간 기업이 만든 인공지능 챗봇을 저희 기관에서 테스트베드로 참여하면서 제가 갖고 있었던 데이터를 그곳에 제공하면서 이렇게 테스트 해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언제쯤 우리가 그러면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언제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쓸 수 있도록 사실은 했는데 제가 관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인사 발령으로 자, 일단 좋아요. 지금 이제 다시 돌아가 주시면 돼요, 슬라이드로. 자, 우리 굉장히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과연 우리는 예산 없는데요, 사람 적은데요, 우리는 오래됐는데요, 우리는 이거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의지. 네. 그 다음에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함께 공감하는가. 공감하는가. 그 다음에 배우려고 하고 있는 그 노력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됐고, 그걸 알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전환 역량 진단이라고 하는, 그동안 성숙도라고 얘기했던 이 성숙도를 한번 보면서 우리 기관이 이건 낮다고 해서 창피한 게 그쵸, 아니라 네. 아직 준비가 덜 돼 있구나 하는 거죠. 높다고 해서 뭐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씩 준비가 좀 되어 있구나,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짧은 시간이긴 한데 뭐 2탄을 할 수 있으면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고. 자, 그럼 우리 조동만 과장이 이제 사실은 이제 또 새로운 일을 하겠지만, 새로운 일을 하더라도 관심 가졌던 일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또 청년들 모임을 계속 또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기관들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다시 한번 이제 오늘을 마무리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면 될지, 우리 청소년 사업을 우리 함께 해가면 될지를 한번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자료화면 다시 좀 보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걸 보게 되면 우선 제가 제 선에서 생각하는 이 성숙도라는 거의 전망과 과제에서 좀 키워주세요. 네, 이게 슬라이드로서 안 키워질 수도 있는데요. 오케이.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국가에서도 워낙 디지털 전환이 화두다 보니까 디지털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보게 되면 저희는 지금 디지털 전환을 논하고 있는데, 그 보고서는 이제 디지털 심화 단계를 이제 벌써 또 가고 있어.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전산화, 디지털화, 디지털 전환을 지금 따라잡고 있는데, 그 개념이 좀 저는 인상 깊었거든요. 디지털 전환은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을 보완하는 정도일 것이다. 디지털 심화라는 뭐냐면 이제 공존하는 시대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서 저는 이 디지털 성숙도가 현재 그 4개 영역이 28개라는 게 그걸로 한정되지 않고 지표가 계속 변할 것이다.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관심 갖고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다음 슬라이드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면, 다음 슬라이드. 또 그리고 작년에 제가 시범적으로 했었던 거는 저희가 디지털 시설의 디지털 전환 역량 진단을 제가 만들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갖고서 이제 유럽 사회와 저희가 유럽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 어떻게 접근하는지 좀 소통을 했었더니 한국이 이렇게 조직을 먼저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좀 우수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굉장히 빠르게 이 청소년 시설들이 디지털 전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한편, 유럽 사회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사자들로부터 역량이 쌓여서 청소년 활동이라는 업이 디지털 전환해 나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해서 이제 그쪽은 저희랑 다르게 종사자들의 디지털 전환 역량 진단 체계를 갖추고 있더라고요. 하는 거니까. 예. 이미 갖추고 있었어요, 저걸? 그걸 갖추고 있었고요. 작년에 그러한 것들을 모두 다 종합해서 한국 버전으로 저희가 작년 시범 개발했고요. 올해 본 버전이 다시 또 등장할 겁니다. 그럼 또 다시 좀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다는 얘기로 하고요.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그래요. 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장에서 그럼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새 뭐 관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또 우리 현장에 계신 다른 훌륭한 지도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너무 빨라서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결국 그런 기술들은 뭐 생활에 스며들 것이고 화면대로. 중요한 건 저는 외면하지 말자. 외면하지만 말고 계속 함께 따라만 간다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뭔가를 대단히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디지털 전환 공모전 작년에 했는데 대부분의 접수작들이 그 4개 영역 중에 서비스에
좀 이렇게 치중돼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워낙 그게 강하다 보니까 디지털 기반의 청소년 활동이. 그래서 이런 디지털 성숙도를 참고하셔서 경영 측면이나 인적 자원 관리 측면이나 데이터 정의 측면에서도 좀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를 균형감 있게 좀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랑 좀 마지막으로 그 전략 수립 지표 중에서도 최고 단계에 오른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시냐라고 했더니 그 조직 같은 경우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모든 전 직원이 모여서 다 같이 우리가 디지털 전환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중점 과제를 세워놓고 목표, 성과지표, 과제들을 같이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참 좋구나 그런 문화가 라고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숙도 진단 아직 안 하신 기관에서는 함께 모여서 같이 조직 진단해보고 지향점 같은 것들 느껴보면 좋겠다는 말씀. 네, 이 드립니다. 진단은 어쨌든 기관에 있는 전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기관을 대표해서 기관장이나 중간 관리자들이 해서? 하는데요. 실제로는 사실 뒤에 이렇게 직원들도 같이 있고 그렇지. 우리 한 기관 번에 어떻지? 같이, 네,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생각하면서 하는 저는 게 사실은 제일 바랬던 모습이었고요. 자, 하고 싶은 기관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직은 이제 공개는 안 돼 있는데요.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 왜냐면 연구 사업으로서 저희가 저걸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 저희 진흥원에서 뉴스레터 지금 매달 나가고 있고, 또 공지사항으로도 그때 또 이렇게 역량진단 참여하세요라고 공식 서비스처럼 제공될 것입니다. 네. 오케이.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디지털 성숙도, 디지털 전환 역량 진단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청소년계에서 정말 처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사업, 청소년 사업이란 이름을 걸고 만들어낸 하나의 도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을 진단해보고 내 상황을 진단해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것은 매우 출발의 시작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청소년, 전국에 계신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 또 현장에서 애쓰시는 우리 현장에 있는 지도자 여러분들,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단순히 갖춰진 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씩 갖추어 간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앞으로 뭐 업무는 좀 바뀌겠지만 네. 바뀐 곳에 또 우리가 업무와 또 해야 할 일은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더 힘내시고 우리가 뭔가 하자 했을 때 여러분 함께 해주시는 게 또 청소년 사업을 통한 우리 디지털 전환을 준비한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안녕. 빠이빠이 흔들어주세요. 나가면 되는 거죠? 흔들어줘요. 네.